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MBC 정오뉴스입니다. 북한은 오늘 김정은 체제 들어 8번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북폭설 등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오늘 우리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13기 5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주로 예산과 인사를 다룰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폭설이 퍼지고 있고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발사 계획을 발표 또는 실제 도발을 지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대남 메시지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주요 고위직 인사들의 자리 이동이 예상되는데 특히 김원홍이 숙청돼 공석이 된 우리 국가정보원장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상에 누가 오를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신문은 오늘자 논평을 통해 선제 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수소탄 등 미국의 핵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다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국방부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퍼지고 있는 이른바 4월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북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미군이 북폭을 한다면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사안은 한미 국가 통수 체계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며 미국의 독자 행동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실질 심사가 조금 전부터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달 만입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심사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신문 받으러 들어갈게요.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 국정 개입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과 관련한 보강 수사를 거쳐 특검에서 다루지 않았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도록 계획을 세운 직권남용 혐의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입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입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부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담배와 전자담배소 유해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7개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장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시중에 유통 중인 담배 5개 제품 400갑을 수거해 유해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니코틴과 타르처럼 담배갑에 표시된 성분은 모두 제갑 이내로 나타났지만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36개 성분 중 1급 발암물질만 7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4.3마이크로그램 검출됐고 역시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세트알데히드도 최대 327.2마이크로그램 검출됐습니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 한 개비와 비슷하게 측정됐습니다. 하지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유해 성분은 일반 담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는 액상 상태일 때보다 연기로 변했을 때 유해 성분이 급증했습니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 기체 상태일 때 각각 19배와 11배 유해 성분이 증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공개된 담배에 포함된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를 통해 올해 안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민수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발전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남 창원을 찾아 휴대폰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등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고 핵을 고도화해 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 중앙회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을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이유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렵고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청년 취업 보장제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기도 파주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임진각에서 최근 엄중한 동북아 안보 문제를 부각하면서 좌파 정권 대북 정책이 국가 위기를 초래해 보수우파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방한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났습니다. 유 후보는 사드가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라고 말했지만 우다웨이 대표는 사드가 한국이 아닌 미국 거라며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우다웨이 대표를 만났고 오후엔 에너지와 소상공인 분야 정책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이재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사 1명과 학생 1명이 숨졌고 총격범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의 노스파크 초등학교.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학생 600여 명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놀란 학부모들이 황급히 달려와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려 하지만 학교는 폐쇄됐습니다. And have you gotten any information from them? Do they carry cell phones or that's a problem? 현지 시간 오전 10시 25분쯤 학교 수업 시간에 50대 남성이 교실로 침입해 권총을 발사해 여교사 1명과 8살 난 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학생 1명도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총격 당시 교실에는 15명의 학생이 있었으며 총격범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ll of the kids started running out, and Mrs. Warner started letting us lighting up in the gate. 경찰은 총격범과 숨진 교사는 부부 사이로 별거 중이었으며 테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샌버너디노에서는 지난 2015년 무슬림 테러리스트에 의한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 장성이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 민간인들에게 살인가스를 투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사드 정권을 후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미군의 시리아군 공습을 비난하며 무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리아 공군의 모하마드 하수리 대장.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하수리 대장이 지난 4일 민간인 80여 명이 숨진 살인가스 공습을 가한 전투기를 직접 몰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아사드 정권 고위 인사의 트위터와 시리아 정부군의 교신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공습과 관련해 하수리 대장은 시리아 육군참모총장의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은 민간인을 겨냥한 화학무기 공격은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의한 것이라며 아사드를 후원하는 러시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Well, we fully support this strike. We've been in close contact with the American government over the last couple of days in preparation for this.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 정부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ما نظر ما اینه که یک کمیته حقیقتیاب بین المللی تشکیل بشه برن تو منطقه نگاه کنن.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군과 이란군 공동지휘센터는 미군이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무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받은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는 24시간 만에 복구돼 전투기 이착륙이 재개되면서 반군 지역 공습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경찰관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장성의 한 폐차장에서는 불이 나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신재웅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차량 앞면이 흉물스럽게 구겨진 채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교통위반 단속 중이던 순찰차가 마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60살 이모 씨와 이모 순경 등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을 뒤쫓던 중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1시쯤엔 부산 강서구 대조동에서 51살 권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콘크리트 기둥을 실은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권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시뻘건 화염은 건물을 집어삼킨 채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전남 장성군 북일면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짜리 폐차장 건물 400제곱미터와 지게차 2대, 엔진 등 차량 부품 수십여 개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20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요리 중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옮겨 붙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세월호를 목포 신항에 올려놓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재개됐습니다. 해수부는 세월호 받침대의 높이를 점검한 뒤 오늘 정오까지 특수 운송 장비 600대를 빼내면 세월호 육상 거치가 최종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거치가 완료되면 일주일간 외부 세척과 방역 작업 등을 거쳐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이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려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